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집단 소송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많이 했었지만 다시 계속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네.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약간 과장 광고일 수도 있고 허위 광고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그 영업 직원들의 말만 믿고 너무 많이 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당연히 프리미엄만 받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지금 계속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고 이제 잔금 치를 시기가 다가오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또 설명을 개별적으로도 드리지만 저희가 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번에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쭉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이제 네 가지인데, 잔금 납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납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계약 해지는 가능한가, 그리고 개인 파산, 개인회생, 부채를 이제 도저히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하나씩 좀 그 말씀을 좀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금 이제 대부분 저희한테 오시는 게, 이 중도금 그 대출 기간에는 좀 심각성을 못 느끼시다가 이제 잔금 내라, 이렇게 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준공기를 못 맞추면은 분양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날림이든 맞춰요. 그쵸. 왜냐하면 해지당하면 답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제 하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약정된 기간을 어떻게든 맞춰서 하는데, 이제 잔금 납입이 도래하니까 이제 그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통지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중도금도 잔금 납입일까지만 중도금 무이자로 이제 시공사에서 대신 내주는 거고, 네. 잔금 치르면서는 그거 가지고 그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그 밑에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으면서 이제 중도금이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고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90% 대출 나온다. 첫 번째가 그거죠. 70% 대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잔금 납입기일에 대출을 알아보시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가치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측에서는 분양가 이렇게 산정하면서 이 정도는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한 2, 3년이 지나니까 안 나오는 지금 거죠. 5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매 치면 50%도 못 건질 거라고 은행이 생각하니까 이제 어떤 데서는 아예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아예 불가, 그렇게 본사에서 결정한 데도 있고, 네. 해봐야 50%인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자금을 자기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잔금을 납입한다는 그것에 대한 효과를 조금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100원짜리 물건이 50원으로 떨어졌는데 나는 100원을 다 주고 지금 사는 상황.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요. 네. 잔금을 납입하고 그러면 이자를 내고, 중도금 플러스 잔금 이자를 내고, 그리고 빨리 거기에 대부분 다 본인이 들어가서 할 생각이 없고 그쵸. 임대를 놓을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큰 문제인데, 임대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지금 임대료가 공실이죠. 그렇죠. 네, 관리비, 임대료 임대료 못 받으니까 관리비 다 내고 이자 다 내고 그 상황을 계속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계속 버티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잔금을 납입하는 게 그 이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본인은 잔금을 납입했는데 또 다른 데도 또 납입을 안 하면 이게 상가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 맞습니다. 밑에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잔금 납입 여부에서 다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본인이 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가 도대체 정말 자기가 보기에
나중에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지를 뭐 물론 잘 어렵겠지만 입지나 다른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 좋은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잔금을 그나마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이시면 1번을 이제 고민하시는 건데, 그렇죠. 이제 대출도 안 되고 돈도 없어 이러면은 1번이 안 되는 거거든요. 1번은 옵션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없는데 근데도 그 없는 상황을 잘 생각을 못 하고 이제 네.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잔금 납입.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잔금 납입하기 전에 전매가 되니까 전매할 생각이었겠죠. 프리미엄 뭐 채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뭐 전매할 생각인데 이제 안 된 거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뭐 5천만 원을 깎아줄 테니 사가라 뭐 그러니까 이런 돈 더 줄 테니 그렇죠. 누가 가져가라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사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맞아요. 대출을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잔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는 뭐 납입하는 경우에는 뭐 법적 문제가 안 생기죠. 뭐 그냥 손해를 내가 다 떠안겠다. 계약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잔금 납입. 근데 잔금을 납입할 수가 없거나 네. 이제 하지 않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그렇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지금 최초 분양했을 때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그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제 고려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잔금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시공사에서 그리고 이제 시공사에서도 무이자 대출을 언제까지만 해주기로 돼 있고 주채무는 중도금 대출의 주채무는 어차피 분양자예요. 네. 그걸 시공사가 연대보증,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해서 대납을 그 입주 시기까지 대납해 준 것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중도금 대출 이자도 청구가 들어오고 당연히 못 갚겠죠. 그렇죠. 못 갚으니까 일단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시공사가 건설사가 뭐 연대보증을 썼으니까 더 편한 시공사한테 먼저 연대보증 의무 중도금 대출 하라고 할 텐데 그게 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바로 그 지금 분양받은 것을 이제 뭐 공매를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잔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채무 불이행을 그러면은 대주 돈을 빌려준 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든 회수를 하는 노력을 할 거고 그거 중에 하나는 수분양자한테 돈 갚아라. 중도금 대출 나간 거. 그리고 건설회사한테 너 돈 못 준다. 그리고 지금 냈던 거 말고 추가로 부담 더 해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면 1억에 분양 받았는데 못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공매를 들어갈 거예요. 공매 들어가면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대금 1억을 넣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공매 들어가서 뭐 5, 6천만 원에 되면 낙찰이 되면 그거 가지고 비용 떨고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된 것들 다 정리하고 중도금 대출 한 거 정리하고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뺀 나머지 돈을 그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니까 그 분양대금에서 이제 낙찰대금 뺀 나머지 뭐 간단하게 표현 그 돈은 여전히 이제 손실로 나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채면은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금액이 크면 그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보면 보통 막 5억, 10억씩 여러 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공매가 들어가면은 뭐 이제 몇 억씩 손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과연 갚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입을 안 하면 제일 먼저 사실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연체 이자예요. 그렇죠. 네. 12%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연체 이자 계속 불어나는데 이거 나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나가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나름의 이제 대응해야 되는 방안으로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에 뭐 위험성이 있을 때 뭐 네. 예를 들면 우리의 주장이라든지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체이자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지금 중도금 대출이자 그 다음에 연체이자를 그게 무서우면 무서운 거죠. 그럼 결국 잔금 납입해야 돼요, 그냥.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된다는 말은 쌍방간에 법적 위험성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연체이자 계속 낼 위험성이 있지만 저쪽은 계약이 취소당해가지고 아예 분양 자체를 다 할 위험이 또 시행사에 발생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뭐 판단 받기 위한 건데 그거 양쪽 다 뭐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과다한 부채를 원래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과다한 부채를 지게 되면서 그 부채를 그러면은 다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뭐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밑에 상가를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하게 했다라는 게 좀 억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첫 번째는 뭐 파는 건 좋은데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에서 특별하게 이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맞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거기 와가지고 그렇죠. 산업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음. 그걸 투자 목적으로 전혀 뭐 거기에 영업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뭐 거의 뭐 통신 판매 뭐 그런 유의 것들로 네. 일단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신고를 해야만 이제 분양 자격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는 영업을 안 해. 음.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못 받았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만 하지 않고 네. 뭐, 한 채당 전매하면 1,000만 원인데 5채 하면 5천만 원이에요. 뭐 아니면 네. 5개 정도는 하시죠. 이렇게 되게 권유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2021년 이전에는 한 채당 2, 3천만 원씩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끝물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보장을 해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나한테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나는 안 했을 거다라든지 그리고 내 상황이라든지 잔금 대출이 안 됐을 때 이런 상황까지 갔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으면 안 했을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일단 법률상으로는 아주 크게는 기망을 당했다. 네. 혹은 착오를 일으켰다. 음. 그걸 이제 상대방이 유발된 착오를 일으켰다. 이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어차피 이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납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공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든 회수해가지고 시장에 파는 게 낫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그러니까 10%는 회수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그다음 좀 그 크지 않은 돈 사이에서 시행사하고 빠르게 협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여러 그런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시행사 시공사와의 그 협상이 필요하다. 예, 그 협상이 네.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 회생하니까 잘 알겠지만 시행사 시공사 뭐 지식산업센터에서 막 분양자의 막 20% 30%가 계약 해지 소송 들어오면 네. 시공사도 무너져요. 그냥 시공사도 무너집니다. 시행사는 바로 무너지고 시공사 그렇죠.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시공사는 적당한 정도라고 하면은 계약금 몰취하고 본인은 어차피 중도금에 연대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독립된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분양자하고 싸워서 가져오려면 법적 위험이 있고 수분양자가 자력이 충분한데도 그렇게 싸우면야 당연히 싸우겠지만 수분양자 이겨봐도 의미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잔금을 납입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담보가 신용대출이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에 대한 계약 해지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네 번째랑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못 내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못 내는데 하면 그렇게 빚만 계속 늘어난 상태로 놔둘 수 있는가 그렇죠. 그 상황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개인 파산, 개인 희생을 해야 되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 파산 신청, 개인 희생 신청을 하면 시공사는 계약 해지를 더 빨리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돈을 못 내는 상황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어차피 이 지금 부채, 음. 시공사에 대한 부채, 시행사에 대한 부채도 개인희생, 그다음 개인희생이랑 개인 파산 그 절차에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면책되기 전에 빨리 담보라도 법적으로 빨리 가져와서 시장에 내놓는 게 이제 시공사나 시행사는 좀 더 그 손해를 줄이는 거죠. 이런 구조를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이유가 저희는 사실 건설회사들이나 시행사들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저희가 있으니까.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되게 소소하게 저희는 계속 보고 있고 그 건설회사나 시행사의 회생 절차 안에 갔을 때 채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저희는 자문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뭐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보면은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잔금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연 손해금 같은 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은행에서 뭐 가압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소송이 걸려서 뭐 강제 집행이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도 되게 좀 항상 고민만 하세요. 왜냐면 다른 자산이 또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사실 식사센터나 상가가 올라주면 사실 괜찮은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당장 안 하더라도 이 솔루션을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여기 오십시오 그쵸. 라고 해서 저희한테 막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수분양자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그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어찌 보면 돈이 좀 많으시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설명 없이 뭐 돈 된다라고 해서 너무 많은 뭐 거액을 거의 20억 가량을 이제 분양받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다 완전히 이제 다 날아갈 게 그쵸.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상담이 왔길래 이걸 다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여부는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건 없고요. 본인이 어떤 경위로 투자를 결심하게 됐고 어떤 얘기를 들었고 그 당시에 자금 사정은 어땠고 뭐 잔금 여력은 어느 정도였는데 뭐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뭐 내가 알아서 팔아주겠다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청취를 해야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해 드릴 수 있고 또 설령 어렵더라도 뭐 협상이나 개인희생 파산 같은 것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분들이 고민하시다가 이런 좀 영상을 충분히 듣고 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상담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뭐 연락 주시면 뭐 이렇게 시간 조율해서 또 변호사님 그 직접 뵐 수 있으니까 뭐 네. 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